탄핵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누구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박상명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이제 대리인단이요, 탄핵 심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의 얘기는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이니까 그 말 하겠죠. 안 그러면 변호인을 갈 필요가 없겠죠. 국민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침묵을 지키고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헌재에다 충분히 소명도 내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촛불이 100만, 200만, 어제만 하더라도 그 70만 개 이상의 촛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은 잘못이 없다, 탄핵 사유 없다라고 말하면은 결국은 촛불던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하려면 해봐.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만의 어떤 인상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변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촛불을 듣는데 더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되어야 한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면 다 부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죠. 전혀 헌법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각될 이유가, 탄핵될 이유가 없다는 건데, 글쎄요, 청와대에 저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전략일까요? 전략도 있고 그동안에 대통령이 담화관에서 밝혀왔던 것과 일관성을 가진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국가 정책 전체를 끌고 갔는데 일부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에 들어간 게 국민주권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인데, 이 국민주권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어겼을 만큼 크다랗게 국정에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관계, 법률관계, 즉 형법 위반이죠.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다 다투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게 탄핵소추안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증거를 붙일 수가 없죠. 거기 거의 언론 보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이의 신청을 같이 합니다. 뭐냐면 탄핵소추안은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증거를 쓸 수 있는 건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결과 자료인데 그거는 보지 말아달라라고 이의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선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이현정 의원님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6월 6일까지가 이제 헌재가 그 심리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6월 6일인데 거기서 사실 더 연장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고사항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시간을 좀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게 아마 청와대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뭐 내년 아마 임기까지 끌려고 할 겁니다. 전략 자체는 보면. 왜냐하면 지금 뭐 청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최대한 심리를 좀 연장을 시켜서 자, 이 13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 한 달에 하나씩 정도 따져본다고 한다면 뭐 거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전략이고 이 신청을 한 것도 보면 원래는 특검이나 조사 중일 때 사실은 자료 신청할 수 없도록 그 헌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검찰 수사는 끝났고 특검은 공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공백입니다. 그 공백에 이제 헌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변호인들의 전략은 항상 최대한 하여튼 끌어서 이 자체를 그냥 미화만 시키겠다.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 소장님, 이 변호인단이 이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에 하나가 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다는데요. 최순실 씨 등의 국정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될 것이다. 뭐 백발을 양보해서 의뢰인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야 하는 변호인단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대관절 1%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그럼 뭐하러 국민들한테 3번 사과를 했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34명, 78%, 여론조사에서 78%, 그리고 매 주말마다 수백만 명이 와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서 거의 800만 명의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즉시 사퇴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통령의 사과, 국회 의결,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뜨거운 요구들이 과연 저 변호인단에게는 1%도 되지 않는 목소리로 들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은 법정 가서 얼마든지 헌재 소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원들이 더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역효과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게 1%라는 게 1%라는 게 저는 이게 이제 범위를 인정했다고 봅니다. 1%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선 실세가 전체 국정에 1%라도 관여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들이 1%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1%밖에 아니라는 게 아니라 1%라도 된다면 이것도 사실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전체를 보면 탄핵될 그다음에 이유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인정했다는 것은 이것 자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라도 인정을 한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다라는 의혹이 있는 게 박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관계 이제 범죄 혐의를 부인을 하고 의혹을 있는 부분은 안전수석한테 좀 떠넘기려 한다라는. 안종범 수석한테. 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나는 일을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왜 그렇게 일을 했대? 왜 최순실 씨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은 청와대 생각은 박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철저하게 막혔다. 명예를 위해서라도 막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안종범 넘기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 어려운 정면인데 아마 이번 문제도 박 대통령은 끝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은 국정을 위한 것이고 일부 1%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 최순실의 도움을 약간 받은 것이지 그것이 무슨 국정농단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재벌과의 관계, 이 범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안종범 수석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 뜻과는 다르게 최순실 씨와 공모를 해서 일을 키운 것이지 대통령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마 주장할 겁니다. 끝까지 그 원칙으로 가면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대통령 답변서, 헌재 답변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준비한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